퍼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책을 한 권만 풀어서 좀 깊이 있게 나누면 좋은데 제가 주제를 한 세 개의 그림책으로 연결해가지고 큐레이션 하듯이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는 거라 거의 저 혼자 떠들다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던지기는 한데 그래도 호응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꼬마 펭귄의 빨간 모자,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할까? 난 나의 춤을 춰요. 요거 세 개 중에서 요 마지막 책은 제가 저의, 제가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어, 정체성이 막 혼란스러울 때 저에게 이건 너의 그림책이야 하면서 추천해 주셨던 그림책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제 애장의 그림책이 되었고 요 두 권은 일과 직업으로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같이 엮어갖고 세 권의 그림책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그림책을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제 저작권도 있고, 그리고 그림책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들을 많이 못 전달을 드리고, 빨리빨리 막 하게 되니까는 그림책의 이미지로 제가 일단 이야기를 풀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꼬마 펭귄의 빨간 모자이고요. 여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다 펭귄들이에요. 펭귄들이 다 검었잖아요. 그리고 펭귄이 사는 곳은 어때요? 다 눈이 빙하, 그리고 막 어두침침, 바위들로 가득 찬데, 여기 보면은 빨간색 모자를 쓴 펭귄이 하나 있어요. 빨간색 모자.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우리가요, 선생님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부딪히죠. 뭐가 부딪힐까요? 이게 내 일이 맞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누군가 그래요. 그건 아니야. 옳지 않아? 하지 마. 라고 하면은 어때요? 의기소침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이건 내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막 포기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책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은요, 요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엉뚱하고 창의적인 펭귄인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조금 뭔가 이렇게 잘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할까요? 오 대표님? 외향적이고 조금 활발하고 그런 분들일까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학습지 교사 20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 저희 애가 너무 산만해요. 저희가 너무 정신이 없고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저희 애는 뭘 못해요. 저희 애는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해드려요. 창의적이라 그래요. 창의적인 아이들은 4차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엉뚱하고 창의적인 이 펭귄이 펼치는 모험담인데 이 아이의 이 창의성을 창의적인 면을 주변에서 다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만의 열정과 독창성을 자랑스럽게 만들어가는 아주 꿋꿋하고 울고든 그런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 이름이 프랭크인데요. 얘가 어느 날 이렇게 빨간 모자를 쓰고 나타나요. 근데 북극에서는 절대 한 번도 어떤 것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자인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검정색하고 흰색만 보고 어두침침한 색만 보던 이 펭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프랭크를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프랭크가 새로운 시도로 친구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사게 돼. 왜냐면은 중간에 아주 커다란 물범이 나타나서 펭귄 한 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그런 마을에 뭐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하나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이 빨간 모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그래서 점점 펭귄들이 얘를 피하고 도망가고 없어져요. 그럼 얘는 그때 어떨까요? 너무 힘들겠죠. 특히 이 범고래가 친구를 잡아먹음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펭귄들이 원인은 누구 때문에? 프랭크의 모자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생기면서. 그런데 얘는 그걸 납득을 할까요? 납득하지 않죠.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이 혼자 남게 되는 이곳에서 얘는 무엇을 하냐면은 다른 색깔, 그런 빨간색 말고 다른 색깔의 모자를 만들까?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의 모자를 만들어서 열심히 만들어 갖고 왔는데 다들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적이라고. 그러면서 또 다 떠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포기하고 안 좋아하고 자기가 두 번 다시 이거 만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나도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혼자 외롭게 혼자 떨어져 있어요. 펭귄들 다 떠났으니까 없고요. 그때 아기 물개 한 마리가 나타나면서 그거 뭐야 하고 물어봐요. 이거 모자야, 모자야. 그랬더니 나 그거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게 좋아?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죠. 이게 왜 좋아? 결국에 얘를 줘요. 그 모자를 주니까 이 물개가 다른 친구들에게 프랭크가 만든 모자들을 다 나눠주고 물개들이 모자를 쓰고 다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고 아니, 물개들이 다 좋아하게 되니까는 나중에 그 소문을 듣고 펭귄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 하나의 모자, 창의적인 모자 하나가 이 프랭크의 인생을 났기 때문에 얘는 더 많은 용기를 갖게 되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마지막에 그럼 요번에는 목도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일을 꾸며내죠. 이렇게 프랭크의 색다른 아이디어와 시도가 어, 두려워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오 대표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 이해를 못해. 내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하고 너 그거 옳은 일이 아니야. 야, 그거 잘 안 될 거야. 하지 마.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감정들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진짜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고, 다른 일을 찾게 되고,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우게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되는 시기를 겪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 바꿔 나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책이고, 또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을 재밌게 풀어준 책이라고 책 소개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책을 보면 이 그림책을 통해서 다양한 색으로 감정과 그리고 내 일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런 것들을 모두 접할 수 있는 그림책이어서 제가 열정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림책이라고 키워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작가 쇼는 여기에 색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흑색의 배경 속에 프랭크의 빨간 모자가 되게 돋보이게끔 해서 시각적인 강렬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책을 넘기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흙 뿌려진 모양의 색깔들로 하여금 색의 여러 가지 아름다움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실물을 보면은 되게 저희에게 정감이 가는 그런 책이고요. 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이 꼬마 펭귄이 무언가를 깊이 좋아하는, 왜, 뭔가를 깊이 좋아하지만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내색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열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림책이었고요. 이 프랭크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열정적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누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을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되게 독보적인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가 요번에 일과 직업이란 주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프랭크가 좋아하는 일은 빨간 모자를 뜨는 거였어요.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래서 나만의 특별함을 어떻게 자랑스러워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끔 해주는 그런 저희에게
많은 매력을 주는 그런 그림책이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일과 주제에 담긴 의미와 꿈이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이 프랭크의 모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일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그걸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이 아주 창의적이고 또 머리가 정말 좋아요. 이 프랭크가. 어, 그런데 빨간 모자를 쓰고 왔더니 이상해 보이지? 그래서 질문을 해요, 친구들이. 그게 뭐야? 이거 빨간 모자야. 그거 안 위험해? 그래서, 위험하지 않아. 안전해.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물어보지만 우리 프랭크가 아니야. 이건 위험한 거 아니고 따뜻한 거고 부드러운 거고 좋은 거고 우리에게 유용한 거야라고 하는데도 다들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혼자 꿋꿋하게 가져가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가져온 키워드가 바로 열정. 이 빨간 모자를 떠서 그 빨간 모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이가 이제 모자를 뜨잖아요. 직업에서 열정과 개성을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에 있어서 이 열정을 발견하고 직업에 녹여내는 방법을 우리는 탐구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나의 열정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 일을 탐구하면서 더욱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우리는 한 번 더 되새김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내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할 수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이 프랭크가 모자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되게 다들 싫어하고 다들 아니라고 하고 무서운 거라고 하고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만든 내 모자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씌워줬는데도 쓰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른 펭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내 직업에서 내 자존감을 얼마만큼 형성할 수 있는지 그 자존감을 형성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도전입니다. 프랭크가 새로운 모자를 시도했잖아요. 여기에는 없는 것들. 제가 처음에 이 그림책 컨텐츠로 그림책 만들기를 하고 그림책 에세이를 쓰고 그림책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아까 우리 경남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트도 제가 그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무도 하지 않는 것들을 처음 시도했을 때 그때는 이게 될까? 과연? 하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프랭크가 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친구들의 인정을 받는 과정에 도전의 중요성을 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한 번 하면서 계속 도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직업에서 도전 정신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궁무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책의 주제를 도전 또 의미 발견. 이 프랭크가 모자를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두려웠을 거예요. 왜? 여기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는 친구들이 받아들여지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가 힘들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안 할 거. 왜냐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아까 물개들이 와가지고 한 명이 쓰고 그게 이제 전파되면서 다양한 모자의 색깔을 그때 이제 빨간색 하나에서 다양한 색깔들을 채워가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 뿌듯함과 내가 가치 있다는 걸 말해주는 일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겠죠. 또 거기에 따른 창의성도 가지고 갑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디어를 시도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실행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해봤지만 이게 정말 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 했을 때 안 되면 저는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포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건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 고충 같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의성을 꾸준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에 의의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에서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은 그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책을 통해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수용해야 되죠.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프랭크가 이 모자를 처음에 두려워하던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 프랭크의 모자를 받아들인다는 게 결국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걸 받아들이고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변화를 수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처음에 되게 뭐든지 다, 똑같은 것도 안 해요. 하는 뭔가 창의성이 있는 거를 발견하고 꽃이 이게 물고기를 잡아도 다른 친구들은 하나씩밖에 못 잡는데 얘가 꼬챙이를 만들어서 꼬챙이로 찝어갖고 5개를 잡거든요. 그런 것들. 친구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들, 도전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그걸 다 알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다 떠나지만 다시 그걸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또는 그림책에 지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잖아요.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다른 변화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그 일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태도, 또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나누면은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협력입니다. 프랭크가 친구들과 다양한 색의 모자를 만들어요. 만들어내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죠. 작업에서 협력과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일이라는 게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른 수강자가 있어야지 강사인 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단체 일을 하다 보면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 협력의 관계를 조금씩 혼자서 만들었던 것들을 같이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친구의 그런 협력 능력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은 꿈의 실현이 됩니다. 이 꿈의 실현도 내가 모자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얘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업을 해서 자신의 몸에 꿈을 이루는 방법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 빨간 모자를 만들고 완성해서 실패도 했고 근데 그걸 다시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그 인정한 것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을 인정받게 해주고 인정받고 나니까는 자존감이 상승되고 이러니 또 다른 새로운 걸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해. 그럴 때 요번에 목도리를 만들어 볼까 하고 이야기가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일을 하면서 뭔가 계속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고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요즘 정보화 사회고 많은 것들이 급속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또 새롭게 배워가면서 그걸 또 내 거로 만들어내고 내 거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꿈이 현실이 됐을 때 그 현실에서 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희망, 목표 그런 것도 우리가 채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저는 이 책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네. 프랭크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할까? 내적 성장을 하겠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외면도 당하고, 혼자도 돼보고, 많은 것들을, 그리고, 이게 아니야라고 포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장을 통해서 나의 성장 마인드셋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그러고 그때 이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피드백들, 성장 피드백들을 통해서 더 많은 또 새로운 것들로 또 내가 다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게 사실은 저의 일이잖아요. 저희들의 일이고, 우리 일과 직업이 아마도 계속 그런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성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죠? 이 성장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열정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도전도 할 수 있어. 그래 그 안에서 그럼 우리 의미도 발견했어. 왜? 거기에 창의성도 있고 남들이 내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줌으로써 협력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꿈이 실현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장을 했어.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마지막 키워드로 집어넣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 대표님. 왠지 행복하네, 행복. 행복. 왠지 행복일 것 같습니다. 행복일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이 켜져 있는 전정희 선생님, 뭘 것 같으세요? 마지막 키워드가. 이게 안 되면, 우리, 힘들어져요. 뭘까요? 뭐니요? 돈? 예. 돈이야, 돈. 돈은 이렇게 하면 또 자연히 따라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나의 일을, 내 직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 꼭 필요해요. 바로 균형입니다. 음. 일과 삶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너무 일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내 삶만 살아서도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직업에서 건강한 워크라이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워크라이프를 유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균형 있게 내 삶과 일을 균형을 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생각들 많이 안 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현재 내 일과 내 삶의 균형이 잘 맞춰져 가고 있는지 이게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건강과 내가 건강해야지 또 내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맞춰져야지만 저희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내 일을 사랑하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일의 의미를 재발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재발견. 그래서 저는 일의 본질과 의미를 좀 한번 재조명해보고 내 개인의 삶에서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그래서 직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의 탐구, 사례 연구, 직업과 열정의 연결, 일과 삶의 균형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직업과 열정의 연결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일의 의미를 탐구할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일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지금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 변화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바쁘지 않으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여자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남자들도 딱 제 시간에 딱딱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예전부터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이 직업을 통한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고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일의 개념과 내가 그 중요성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개인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요즘에 진짜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거기에 중심이 돈보다도 우리는 뭐를 더 요즘에 중요시 하나요? 가치를 더 중요시하죠. 자신의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내 삶의 목적. 이게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돈을 수익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의 의미를 찾는 거, 개인적으로 일의 의미를 찾는 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 삶의 정체성,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 내가 일을 함으로써 이 직업으로 일을 함으로써 삶의 목적, 그런 가치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많이 따지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례 연구는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주변에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조금 이제 침체되어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례적인 연구 사례를 봤을 때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직업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업마다의 그런 특성을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만족하고 있는지, 나는 내 일에 어떤 만족을 하고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공 사례들의 그래서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요.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염원이 있기 때문이죠. 왜? 나에게는 가치 있는 삶과 내 일로 인해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수익화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참여 활동도 필요하겠죠. 내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 발견을 했어. 그렇다면 그 방법을 생각해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각자의 이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내 생각이 100% 옳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살아온 삶도 힘들거나 내가 살아온 삶도 되게 잘 살았지만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분들의 에너지를 얻거나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참여 활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경험에 내가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배움, 그들에게 가지고 오는 배움들, 그런 것들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데 이게 가치 판단이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트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직업의 열정과 연결했을 때는 어떠세요? 직업의 선택 기준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해요, 선생님들. 직업의 선택 기준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열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을 때 미치는 영향들이 있죠. 자기의 관심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의 가치가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는지, 그게 내 직업에 있어서 얼마만큼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판단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직업에 대한 열정이 얼마만큼 있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나 자신의 열정과 직업을 연결시켜서 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꿈의 실현이 되죠. 그 꿈의 실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직업에서 꿈을 이루었는지, 도전과 극복의 과정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제가 토요일에 저도 평생 학습의 날이, 평생 교육사의 날이어서 교육사들을 위한 그런 이제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거기에 오신 강사님이, 어, 유년 시절부터 힘든 삶을 사시다가 지금은 억대 연봉을 찍으시는 회사 대표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걸 해결했어. 이걸 해결했지만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안에 이분의 열정 안에 있는 게 되게 단단함과 끈기였던 것 같아요. 그 끈기 속에서 또 겸손함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이 꿈을 실현하고 이루었을 때 내가 도전했던 것들, 내가 조절하고 극복했던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일과 삶의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일과 삶의 균형, 아까 제가 마지막에 키워드 잡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일과 건강한 삶. 건강하지 않으면 저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주변에 이게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얼마 전에 아는 지인분이 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했었어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는 하고 있던 일들이 다 마비가 되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어마무시한 일들이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해결이 됐다기보다 그걸 이렇게 다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과 건강한 삶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들 아마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그래서 나의 이런 균형 있는 건강한 삶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작업과 열정의 연결, 직업과 열정의 연결, 간단하죠. 스마트 목표. 그죠? 목표는 정확히 내 자신의 꿈과 열정을 직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다들. 그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그 강사님의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매년 시작할 때 다이어리에 저의 1년 목표 10가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지워 나가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게 저는 그거만 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를 구체적인 목표를 잡으시더라고요. 매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메모를 하고 그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달성하는 것들을 목표로 세워서 그걸 실현 가능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을 스스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다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목표 설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직업적 꿈을 실현하는 단계, 계획.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루어 나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더 큰 목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와이프가 가방을 하나 선물해 달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게 보니까는 1,400인가 그랬대요. 그 사줬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시니까 당연히 다른 분들이 사줬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 말씀이 아니요. 그분이 이제 재테크도 이렇게 몇 개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배당이 나온 돈으로 사주겠다고 하면서 몇 달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당금을 채우는 목표를 또 잡으신 거예요. 왜? 와이프 가방을 사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가방을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목표 계획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목표를 세웠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행동 계획 수립을 해야죠. 근데 요거 쉽지 않아요. 일을 하다가, 이게, 우리, 뭐라 그래, 미라클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루틴을 하든지 할 때 저는 사실 이렇게 3개월을 가면 거기 고비가 오더라고요. 3, 6, 9 이렇게 고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 행동 계획 수립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행동 계획 수립을 짜는 것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된다고들 하시는 분들은 하시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주 소소한 거 작은 거라도 그걸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거기에 맞는 내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삶에서. 그런 것들, 그렇게 내 일의 의미를 좀 이렇게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또 새로운 꿈이 생길 거고, 그 새로운 꿈을 또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잡겠죠. 그래서 직업 연결에, 열정의 연결에서 이 그림책으로 봤을 때 프랭크가 빨간 모자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열정을 표현을 했어요. 일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개성과 내 가치를 표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죠. 프랭크가 모자를 통해서 자신의 열정을 나타내고 다른 친구들과 나누려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일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유사하게 우리 삶이랑 유사한지, 그 우리가 계속 뭔가를 배우고 하면서 저희도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 뭐든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낯설고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 프랭크가 처음에 빨간 모자를 썼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되게 낯설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새로운 직업적 시도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떤 느낌과 감정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에서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두 번째 사례 연구 있었어요. 프랭크가 결국 친구들이 빨간 모자를 받아들였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 일의 의미를 재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이 일은 재밌고 즐겁고 좋은 거야 라고 재발견해서 다시 목도리를 만들려고 한 것처럼 내 직업의 열정을 인정받고 확산시키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일을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직장에서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을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 열정을 쏟으면 내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프랭크가 친구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너희들도 좋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열정을 어떻게 담을까요? 빨간 모자.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얘가 이제 멋지게 보이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따뜻하고 좋은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이 열정과 개성의 상징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하찮은 직업일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일일자라도 우리 열정과 꿈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 직업에 반영하는 건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또 다른 아이디어로 친구들의 마음을 얻고 그 열정의 실현의 방법을 담아서 내가 자신의 꿈을 직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스마트하게 목표를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빨간 모자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여기 그림에 보면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할 때 이렇게 그 틀에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데 거기에 요만큼이라도 오차가 벗어나면 어때요? 난리들이 나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 바위가 전부이고 이 얼음 덩어리가 전부인 펭귄들이 사는 여기에 왜 하얗고 검은 거밖에 없는데 빨간색이 있어. 이 빨간색은 불길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요, 프랭크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저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야, 잘 다니는 직장 다니지. 왜 뭐 하겠다고, 새로운 일 하겠다고 맨날 서울로 여기로 교육받으러 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그러고 다녀. 라고 제가 7년 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주변의 지인들한테 나 무슨 일 해? 라고 말을 안 해.
이게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어갖고 말을 안 하는데, 그런 것들. 그랬을 때 내가 뭐만 있으면 되겠어요? 나 이거 배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거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차릴 거야. 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 그거를 2년 단위로 완성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계획을 세우는 방법들을 다양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기 있는 우리 프랭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꿈꿔온 것들, 내가 실현하는 것들,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들을 탐구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빨간 모자만 있었잖아요. 프랭크가요, 호텔 떠나고 나니까, 그럼 빨간색이 아니라 다른 색도 만들어 볼까 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알록달 엄청 예쁘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들 숨어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결국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나중에 물개가 와서 나 그 모자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물개들이 쓰고 그 물개들이 쓴 거 쓰고 나서 나중에 얘네들이 저거 좋은 건가 봐 괜찮은 이게 군중심리잖아요. 저희가 집단 지성의 힘이 이럴 때 필요한데 이럴 때는 또 집단 지성의 힘이 저를 안 도와주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래요. 내가 어느 단체에서 이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할 때 나에게 그런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얘네들처럼 이렇게 외면을 해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나의 그걸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찾아줌으로써 그게 나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주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물개들이었어요. 그들이 그것들을 이 색색까지를 다 쓰고 나타나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얘네들이 쫄래쫄래 옵니다. 저거 좋은 건가 봐. 저거 진짜 위험하지 않은 건가 봐. 저거 가능한 건가 봐. 무섭죠. 그래서 집단지성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 정도로 우리 프랭크는 이렇게 자기 삶에서 다양한 자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 안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요. 자신의 열정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내가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프랭크처럼 열정과 개성을 직업으로 표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하겠죠. 이래서 열정은 내가 직업을 하고 있는 이 일은 단순한 직무 수행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탐색하는 거. 꼭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의 의미를 찾아야죠. 그냥 제가 예전에 싱크대 할 때는, 어,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애들 가르치고 엄마 상담하고 내 그 월급 올리고 한 달 열심히 있어서 월급 받아서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들 좋아하는 거 해주고 학비하고 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말에 놀러 다니고 애들 데리고 여행 다니고 근데도 그 의미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그러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찾았어요. 이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싱크빅을 할 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었어. 하지만 지금 이 일은 나의 개인적인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저의 공간은. 그래서 이 프랭크가 자신의 모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고리를 만들고 그 의미를 찾은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내 일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전과 성장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도전을 했는데 100%다 되지 않잖아요. 도전을 하는데 실패할 수 있지. 얘가 프랭크가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 어, 성공하신 분들의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뭐를 해요? 성장의 기회를 삼는 거죠. 실패는 성장의 어머니라고,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여기 얘가 프랭크가 도전을 하고 거기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걸 발견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다시 찾아와서 자기를 인정해 줬을 때 직업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학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나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있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자아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이렇게 새로운 도전은 때로는 두려움을 동반하죠. 누구나 쉽게 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겁이 나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어요. 기회는요, 내가 원할 때 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찾을 때 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을 그냥 쑥 지나가요. 그거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장에서 도전적인 과제 못해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 자신한테 테스트를 거는 거야. 그걸 통과하면은 나는 그만큼 성장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어, 대학원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서 조금 나 자신을 찾으려고, 내 자아를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아마도 자아 존중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내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관계가 내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겠죠.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들잖아요. 우리 프랭크가 친구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냥 그 친구들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얘가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다른 거를 만들려고도 해보고 다른 걸 해서 친구들에게 주려고도 해보고 그리고 또 도망가면은 한 번은 우리도 그렇죠. 한 번은 터지겠지.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하기 싫겠지. 그렇지만 참고 하면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은 개인에게 되게 중요하고 나를 높일 수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나의 마음가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또는 직장에서의 긍정적인 관계는 협력이죠. 협력하고 그것들을 성공하고 성공하게 이루어냄으로써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해서 뭔가 성취를 할 수 있는 결과물들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이 단계에서는 줘볼까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할까입니다. 요책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단순한 직업의 종류를 아는 것. 요즘에 이제 단순한 직업의 종류를 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직업 철학을 개발하는 과정이 일과 직업에 대한 15가지 질문에 답으로 내가 답인 거죠. 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15가지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가 아니라, 일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직업 철학을 개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일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할 때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마 우리 선생님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정말 매번 다른 것들을 배우고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것처럼 직업과 일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직업과 일의 의미를. 그래서 그런 이해를 돕는 가이드북 역할도 해주고요. 책을 아침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부모님과 거리를 걷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러 간다는 말의 의미를 좀 탐구할 수 있게 해주고, 일의 단순한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을 배우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시각에서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일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야. 개인과 사회,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가 있어요? 일을 하는 거는 내 꿈과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하시는 일이 다 내 꿈이신가요? 아닐걸요? 아니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일은 수단일 뿐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단순한 직업의 종류를 나열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일은 어른 일만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그 고민하면서 나만의 꿈과 열정을 찾는 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꿈도 없고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요. 근데 아이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예전에는 남녀 이렇게 성차별이 심했어서 일도 남녀 평등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요즘에 어때요? 다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전통적인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남성들이 주로 맡은 직업은 여성들의 임무를 배치했고, 여성들이 주로 맡은 직업에 남성들의 임무를 배치해서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제거해 버리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성별 관계가 없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내요. 아빠들이 살림을 많이 해요. 아빠들이 요즘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지 들고 나가는 거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감히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봐요? 아, 네가 버려! 막 이러고 싸우는 집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남자들이 거의 많이 하죠. 이게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성 역할에 대한 편견 없이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평등한 시각으로 직업을 바라보는 능력을 배양해주고 있습니다. 미래 직업의 변화 엄청나죠, 지금. 우리가 현재 과거에 없었던 직업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직업들이 또 없어지면서 미래에 또 많은 직업들이 바뀐다라고 해요. 그게 몇천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직업들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 일을 통해서, 일과 직업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게 또 방향성도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미래 직업의 변화에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게끔 하면서 그 변화에 맞는 사회에 맞춰서 내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배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준비하는 자세. 저는 항상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강사님들이 찾아서 뭘 하시면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준비하고 있으면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떤 문의가 들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잖아. 그 준비하는 자세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일과 직업 앞으로 바뀌어 나갈 거잖아요. 앞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알아가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또 내 거와 만들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새로운 일로 미래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게 되잖아요. 그게 아마도 많이 변하는 미래 직업의 변화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번 그림책 공부를 수도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이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제의가 들어와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어디서 이렇게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은 그냥 무조건 네, 할게요. 계획서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그냥 척척척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일과 직업의 중요한 아마도 앞으로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만의 직업적 정체성을 찾아야겠죠. 음. 나만의 직업 정체성을 찾고 나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정의와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직업의 정체성은 내 자신이 어떤 직업인지를 인식하고 그 직업을 어떠한 가치를 더하고 싶은지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 이게 직업이요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저도 지금 명함이 몇 개인지 몰라요. 내 자신의 직업적 역할, 목표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가치관을 명확하게 해서 내 직장에서 만족감의 성취감이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지도 체크해 보는 시간 종종 필요하거든요. 이런 시간이 그래야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자부심, 가치,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 자아실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열정은 올라갈 것이고 그 열정을 쏟아내면 내 자아가 실현될 것이고 나만의 직업적 정체성을 찾는 자아 실현 과정에서 직업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성 정체성을 확립하면 자신의 직업적 자아를 이해하고 목표로 경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직업적 성공과 개인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업 정체성을 어떻게 탐색하냐? 책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잖아요. 이 안에서. 그 대한 질문들 아이들에게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은 학습자들에게 한번 해줘 보세요. 직업적인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많거든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바로 대답 안 나와요. 근데 간혹 가다 이제 한두 번씩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면 왜 하고 싶은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원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그 직업에 맞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느껴지는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줄 수 있고요. 일의 개인적인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출근하고 가사 일은 나누는 모습들. 요즘에 이제 많이 볼 수 있지만 예전에 이런 모습 보기 힘들었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들. 여기 이 책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는 거 아니까 책에 그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것들이 앞으로 내 아이들이 살아갈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인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의 직업상 정체성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자아 실현, 직업 만족, 개인의 가치, 자기 인식.
내 직업성 정체성은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적 정체성이 자아 실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신의 직업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어디에? 직업 만족도를 높여주잖아요. 예전에는 내 일에 재미가 없었고, 이거를 왜 언제 그만두지?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만둘 생각이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이런 생각이 안 들려면은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만족도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내가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좀 탐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부합하여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3, 40대들은 특히나 뭐 아이 키우다가 막상 다른 일을 뭔가 하려 그러면 어 경단녀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랑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직업을 찾을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많이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그 과정을 또 포함해서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오늘은 이제 특강이니까 이제 발문을 안 넣는데 여기에서 뽑아낸 발문을 통해서 내 자아 실현과 직업 만족, 개인의 가치, 자아 인식들을 하나씩 탐색해서 내 스스로가 인지하고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일과 삶의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건강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일하고 삶하고 균형이 맞아야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스트레스 관리 가장 중요하고 시간 관리, 개인적인 행복, 직무 성과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네 개의 키워드를 제가 잡았던 이유는 일과 삶의 균형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간 관리를 통해서 내 개인적인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 우리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남들 가는 여행도 다녀야 되고, 또 좋은 거, 예쁜 거, 맛있는 거 먹고 즐겨야지 이것도 에너지가 쌓이고 올라가겠죠, 에너지가.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지만 또 일을 하겠죠. 그래야지만 뭐가 나와요? 직무 성과가 나오겠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만 이걸 풀어내서 또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 많이 있어. 근데 그거를 덜어내야지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또 덜어내고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삶의 균형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행복 지수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조화를 통해서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는 휴식인 것 같아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일만 하지 말고. 이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너 밥은 먹고 다니니? 저는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밥을 굶으면 일을 못해요. 그것도 맛있는 걸로만. 그리고 틈만 나면 여행을 다녀요. 놀러 다녀요. 왜? 거기서 충전을 해갖고 오죠. 얼마나 하고 어떻게 살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아주 행복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여기에서 또 그래요.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저는 직업의 의미와 가치에 사회적 기여, 직업의 중요성, 개인적 가치, 직업의 역할을 키워드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직업의 의미와 가치는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아마 우리 선생님들 단체 활동, 봉사 활동 다 하실 거예요. 그거 왜 하세요? 돈 안 되는 건데? 저도 단체 활동 지금 봉사하고 수업도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 수업 가거든요? 왜 하세요? 돈도 안 되는데? 내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인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내 일을 하면서 그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또 배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가치,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직업이 어떤 중요성을 느끼는지 그들도 느끼고, 그들도 알고, 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만큼 그들에게도 나의 이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아마 저희가 내 개인적인 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체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직업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직업을 통해서 더 큰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제 말이 맞죠, 선생님들? 화면이 다 꺼져 있어서 저 혼자 수긍하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꿈과 열정을 더해 보세요. 여기 꿈과 열정에 저는 목표 설정, 직업 선택, 열정 추구, 성취감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어요. 공감하시죠? 음. 꿈과 열정은 직업을 선택했던 요소예요. 선생님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는 직업이 저희 꿈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제 꿈은 이뤘어요. 근데, 어, 아가실 때 일할 때, 아이들 낳고 직장 생활하고, 또 학습지 교사 하면서, 그게 제 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뭐가 하나하나 직업으로 충실하게 내 역할을 다하고 살면서 꿈이 생긴 거잖아요.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와 열정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야겠죠. 그게 바로 이 직업의 핵심 요소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과 직업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렇게 다이어리에 1년 그걸 적는다고. 이 목표 설정이 내가 지금 꿈을 이루는데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이 열정으로 가지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저희 3, 40대, 4, 50대 직업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거지. 직업을 놔두고. 저 그래서 한 5년? 6년은 투잡, 쓰리잡을 했었어요. 직장 그만 안 두고. 내 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일을 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 직업적인 성공과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높아가겠어요? 뭐가 단단하게 자리 잡겠어요? 성취감이 있겠죠, 성취감. 성취감만큼 내 일을 완성하는데 좋은 효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는, 이 성취감은 정말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과 열정의 키워드를 이렇게 네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그런 성역할과 직업,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책 안에서는 성평등, 직업의 다양성, 고정관념, 역할 모델을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요렇게 아빠가 지금 애 없고 아이 이제 챙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제가 이 그림 봤을 때는 행복한 청소부라는 그림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청소부처럼 멋지고 멋있는 사람은 제가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부 일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 그 가치, 청소부의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가는데 그 사람이 글을 모르다가 글을 읽고 글을 읽으면서 음악을 알게 되고 음악을 알게 되면서 작곡가들을 알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방송국에 어디서 많이 이렇게 와요. 강의를 해달라고 오는데 일절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일을 청소를 하면서 계속 강의하듯이 노래를 하고 강의하듯이 읽고 막 그러니까는 요걸 보면서 그 행복한 청소부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한 거죠. 자기의 가치가 뚜렷한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성 역할과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폭력을 추구하는 것,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직업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아주 몰지각한 인간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새벽에 정말 그 청소하시는 미화원을 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옮기다가 그 미화원이
죽었는데 30대 초반인 거예요. 결혼을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에게 되게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청소를 안 해주면 이 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직업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역할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성별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평등에 기반으로 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바뀌는 미래에 대한 직업도 직업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 태어나겠죠,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려면 거기에 따라 적응을 해야 되는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직업 세계에 제가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미래의 직업 세계는 기술 발전과 직업의 변화에 의해 역량,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고 그 적응력과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미래의 직업 세계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직업들은 100%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직업들이 있지만 그 직업들이 또 몇 년 못 가서 또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그 직업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양하게 바뀌는데, 장담하건대 저희가 글을 쓰거나 작가, 또 이렇게 그림책 컨텐츠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장담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난 나의 춤을 춰. 제가 정말 애정하는 책이고요. 저의 책이기도 합니다. 난 나의 춤을 춰. 이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자, 이야기는요. 저 다비드 칼리 얼마 전에 다비드 칼리 만나고 왔는데, 우리 다비드 칼리, 저희 선생님들끼리는 이제 다비드 칼리 오빠라고 막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요. 이분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외모, 그리고 자기 인식이 가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아주 유쾌, 통쾌, 상쾌하게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풀어냈고, 얘가 이제 오데트예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 고민을 하지만,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생각에 불안감이 휩싸여 있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스스로, 긍정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되게 멋져요. 다양한 시선 속에 내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의식할까요? 남이 보는 나를 많이 의식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죠. 오데트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걸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모가 고민이야. 뚱뚱하고,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 하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뚱뚱하고 못생긴 것 같아. 근데 부모님은 말랐대요, 자꾸. 말랐다고 자꾸 먹을 걸 줘요. 근데 그걸 또 거절을 못 해. 근데 나중에 친구들하고 저기 하다가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꾹꾹 참아요. 그래서 그런 외모의 다양한 시선을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게 만들었던 책인데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 오데트가 여기에 얘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거 이제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그 작가의 책은 모조리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 작가의 이야기는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작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꿈이 그 작가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작가가 되려면 어, 예뻐야 되나 멋져야 되나 막 이런 상상도 하겠죠. 근데 어느 날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이 작가가 왔어요. 학교에 강의하러. 아주 꿈에 부풀어서 갔죠. 너무너무 기대와 설렘과 그러니까 얘가 상상한 작가는 멋있고 날씬하고 예쁘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갔는데 세상에 작가가 왔는데요. 어마무시하게 뚱뚱한 거예요. 근데 그 작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저기 하면 많이 먹으면 힘들지 않냐고. 이게 작가가 될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딱 그래요. 음,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일 살찌는 그 초콜릿인가 뭔가를 먹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데트가
자신감을 갖고 나도 작가가 될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그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자기만의 춤을 추는 거죠.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의 뭔가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 긍정과 자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데트가 자기만의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먹고요. 옷을 갈아입어요. 아까 그 벌 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거울을 보고 자기만의 춤을 막 이렇게 춰요. 너무 행복해요. 그 모습이. 그거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긍정은 외모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데트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 아이거든요. 이 친구는. 그리고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은 날씬하고 예뻐요. 사회가 제시하는 외모 기준이 있잖아요. 자, 그 기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와 맞지 않을 수 있잖아. 좀 뚱뚱하거나 또는 이제 외모적인 거나. 그래서 이 오데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회적 기대를 넘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좋아요. 사회적 압력에 맞서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자아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선택하는 거죠. 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뚱뚱해도 좋은 거야. 그런데 봐봐. 어? 토실토실하고 토실토실해요. 이제는 친구들이 자기랑 안 놀아줘. 그러니까는 친구들처럼 날씬해지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그 과정이 너무 유쾌하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건강과 행복의 균형은 우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왜 마지막에 건강과 행복의 균형을 잡았냐면은 이 친구가 뒤쪽에 이제 나올 테지만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거든요. 얘는 아까 그랬지만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달콤한 쿠키와 빵도 좋아하고요.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요. 먹는 것도 다른 것도 먹는 것도 다 좋아해요. 그렇듯 여기에서 보면은 이 외모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인 압력은 때로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이 건강한 선택을 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도 이제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된다라는 위주긴 한데 이 건강과 행복은 단순한 외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요즘에 살 빠는 거를 포기했나? 요즘에 자꾸 살이 찐다고 엊그저께도 친구들을 만났는데 계속 살쪘다고 얘기해서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먹는 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저도. 근데 여기에서 얘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야. 그 작가의 브로마이드를 항상 봐요. 벽에 붙여놓고. 자신만의 직업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이해하고 이적의 선택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기 발견, 자아 실현, 개인적 목표를 집어넣은 게 이 친구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이제 모든 걸 다 거부해요. 결국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말랐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자꾸 꼬드겨. 어디 마트 갈까? 마트 가서 뭐 먹을까? 안 먹어, 안 먹어, 안 가요 하는데 거기 가서 얘가 마지막에 좋아하는 거를 엄마가 딱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또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 마트에서 안 사고 안 샀는데 나중에는 나오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단호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 삶은 우리가 지향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작가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자기의 발견과 자아 실현을 통해서 자기만의 직업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직업을 통해서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가치와 흥미를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그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엄마 아빠는 몸에 살찌는 것만 이렇게 먹여요. 얘가 좋아하니까. 애가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은 얘를 싫어해요. 그거 운동이 음, 학교의 실습 시간에 못해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아예 못해요. 결국 이렇게 뚱뚱해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리에 빠져요. 어떻게? 이렇게 거부해요. 좋아하는 것들을 안 먹으려고. 먹으려고 하다가 막 겁나요. 이 먹는 거 참는 것만큼 힘든 거 없잖아요. 이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시죠? 근데 이렇게 참아요. 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근데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도구가 우린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안 먹고 무조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이용해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 살을 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하지 못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과 삶의 어떤 부분에서 불균형한 지점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없고 병이 나죠. 아무 의기소침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지고 근데 이제 기운을 차린 게 그 작가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어딜 가요? 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삶에서 어떤 부분이 더 개선돼야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겠죠. 내가 지금 이게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필요한 것들을 다시 채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 작가를 만나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에서 그 작가를 정말 보고 싶은 작가를 만나고 나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된다라고 작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우상이고 자기의 롤모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와서 이제 자기는 기존에 했던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다시 자기만의 춤을 이렇게 떠요. 왜? 언제까지? 내가 처음에는 포기했었거든요. 그 꿈을. 근데 다시 이제 꿈을 꿔요. 그 작가가 될 꿈을 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이 올 때까지 혼자 방에서 꿀벌 옷을 입고 음악을 크게 틀고 거울 앞에서 무엇을 한다? 춤을 춰요.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만의 일과 직업 또 목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삶의 균형을 맞춰 간다면 아마도 앞으로의 남은 삶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우 대표님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부 다요. 네. 삶에서 일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 목소리 안 나오실까요? 배 아파요. 혹시 경남 선생님 가능하세요? 우 대표님 감기 걸리셔가지고. 네, 소리만 나가도 되죠? 네.
삶에서 일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꿈과 열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은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자기 주도적인 여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속적인 성찰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박수 쳐 혼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어요.